자, 지금 시간이 2025년 6월 27일. 네, 금요일 오후 3시 52분입니다. 자, 장 끝났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자, 보겠습니다. 봉이 이제 끝났는데, 하루 남았어요, 하루. 하루 남았는데, 아직도 과열이에요. 이제 405. 예? 이 405가 지금 과열의 기준선인데, 안 와. 예? 안 와요. 여기를 지금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도 사실, 제가 아침에 시황 올릴 때도 똑같이 얘기했는데, 일봉이 저가를 깨면 405 라인까지 갈 거라고. 예? 일봉이 저가를 깨주면 405 라인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 가요. 저가를 지켜버려. 끝까지 지키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 못 왔습니다. 자, 지금 상태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매수자, 매도자 둘 다 죽어요. 네? 지금은 매수자도 죽고 매도자도 죽고 다 죽는 상황이에요. 매도자는 지금 증시가 너무 올라서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고, 매수자는 이 위치는 매수하기에 적합한 위치가 아니에요. 너무 높다고. 근데 오히려 미친 듯이 매수가 들어와요. 네? 이 위치는 매수하기에 적합한 위치가 아닌데도 오히려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막말로 골 때리는 거죠, 지금. 이게 내려가야 매수자에게도 기회가 있고, 이게 내려가야 매도자에게도 기회가 있는데, 이게 여기서 버텨버리면 매수자, 매도자가 둘 다 죽는 겁니다. 둘 다 죽어요. 그냥 얼핏 보기에는 지금 위치가 매수자에게 좋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자리가 좋은 이유는 높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매수자가 수익이 낮기 때문에 좋은 거지, 신규 매수자가 진입하기엔 지금만큼 안 좋은 자리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네, 그냥 얘기하잖아요. 갇혀 있다고. 지금은 매도자는 갇혀 있어요. 갇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어. 네? 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여기서 내가 뭐 손절을 해가지고 상방으로 갈아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갈아탄 사람들은 다 죽은 거예요. 응? 갈아탄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자, 만약에 이제 고버스를 손절했어요? 그래가지고 주식을 샀다고 쳐요. 어떤 주식? 어떤 주식을 사냐고. 지금 삼성전자 빼고는 다 내려요. 응? 제 리스트에 있는 종목 중에 삼성전자 빼고는 거의 다 내리고 있다고. 그래서 여기서 더 갈 만한 종목도 뚜렷하게 없는 거죠. 여기서 더 갈 수 있을 만한 에너지를 가진 종목들도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종목들이 안 떨어지고 있으니까. 매수 가치는 없고 지수는 안 떨어지고, 그러면 매수할 수도 없고, 매도한 사람들은 지수가 안 내리니까 답답하고, 그래서 지금이 답보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갇혔다고 하는 거예요. 갇혀 있다고. 갇혀 있는 상태에서는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의사결정이 안 된다고. 뭔가 풀어줘야 포기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딱 가둬놓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자, 기본적으로요,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 위는 매수 가치가 없고,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 아래는 매도 가치가 없어요. 저는 그게 명확하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을 벗어나면 매도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 안 해요. 내려갈 수 있다고 하지 매도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 안 한다고. 반대로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을 돌파하면 올라갈 수는 있지만 매수 가치는 없다라고 표현한다고요. 자, 지금 2개월 봉을 보세요. 볼벤이 어디 있나? 볼벤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있다고. 그러니까 매수 가치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매수 가치를 이미 벗어났어. 근데 안 떨어지니까 미치는 거죠. 응? 370대를 벗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매수 가치를 상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유자의 몫인 거지. 예? 보유자의 몫인데 370대에서 지금 420대까지 올라왔으니까. 예. 이 공간이 너무 크니까 이제 멘탈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2개월봉으로 봐도 매수 가치가 없고 월봉으로 봐도 매수 가치가 없고 지금은 연봉도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 넘었어요. 그러니까 매수 가치는 다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 가치는 없어요. 근데 오르고 있으니까 미치는 거예요. 매수할 만한 가치는 없는데 증시가 안 빠지고 계속 오르니까 그쪽으로 계속 눈이 가는 거죠. 이거 지금 3,000인데 3,100을 가면 어떡하나, 3,200을 가면 어떡하나, 3,500을 가면 어떡하나. 주변에서 그런 소리만 계속 해요. 계속 하고 있다고. 제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가 계속 들려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100명이고 비싸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1명이면 한 명의 얘기는 안 들리는 거죠. 저 사람 말은 들을 필요도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주봉은 아직 한 번 더 시간이 남았죠. 그래서 이주봉 보여드릴게요. 이주봉 계속 공중에 떠 있고 얘가 지금 위에 볼벤이 막고 있잖아요. 여기서 계속 막고 있다고. 그러니까 얘는 여기랑 여기의 싸움이에요. 385와 420의 싸움이라고. 지금 이주봉은 계속 이직거리를 하고 있다고요. 근데 좀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보통은 올라가려면 이격 볼벤이라도 찍고 가는데 안 찍어. 안 찍어요. 그냥 얘는 공중에 그냥 떠 있어요. 자, 다음 주 주봉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시가로 시작하면 과열 수치가 한 요 정도 돼요. 요 정도. 요 정도. 예. 그리고 볼벤 이격을 해소하려면 요 정도까지는 와야 돼요. 408과 415 사이. 408과 415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자는 408 언더에서 저가 사이를 공략하시면 되고, 아직 거래량은 제가 봤을 때는 메리트가 없어요. 거래량은 메리트가 없어. 거래량을 계속 줄여요. 일봉도 지금 거래량 계속 줄고 있어요. 아쉽죠? 거래량이 줄어서. 거래량이 늘어야 내리는데 거래량을 계속 줄여요.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매수자가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408. 그러니까 408에서 여기 저가 사이. 여기가 이제 매수자 영역. 자, 뭐 제가 매수하라고 권유하는 게 아니에요. 매수하고 싶은 사람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매도자는 여기 요 영역이에요. 415에서 420 영역. 여기를 쓰셔야 돼요. 요 영역이에요. 이주봉의 목표치는 386.62예요. 일봉은 추세가 죽었어요. 얘는 아웃. 얘는 아웃이에요. 얘는 오르고 내리고의 문제가 없이 얘는 추세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아웃됐어요. 그래서 일봉은 이제 아래쪽이고 주봉은 아직 아래쪽이 아니에요. 위쪽이에요. 위쪽. 자, 주봉이 고가를 낮춘다. 그러면 매도예요. 네? 주봉이 고가를 낮추면 매도라고. 왜냐면 이제 내려가는 거야. 본격적으로. 내려가는 거야. 아직 종가 하락한 봉이 없어요. 주봉에 종가 하락하는 봉이 하나 나와야 됩니다. 아직 종가 하락하는 봉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하방이라고 떠들 수 없어요. 아직 안 죽었어요. 이제 다 이해되셨죠? 이주봉, 그 다음에 주봉, 일봉 다 보여드렸습니다. 나머지 봉들 보여드릴게요. 자, 3일봉 어떻게 끝났나? 3일봉 오늘 끝났나요? 오늘 끝났습니다. 얘 하락으로 마감했어요. 꺾였어. 그래, 그나마 꺾였어. 근데 아직 고가라 저가는 안 꺾였어요. 그러니까 얘 깨져야 돼요. 지금 저가가 깨져야 아래가 열리는 거야. 지금 저가가 깨져야 됩니다. 지금 저가 안 깨지면 아직 아래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와, 진짜 징글징글하게 오랫동안 버텼어요. 자, 이게 3일봉 어떻게 됐나 볼게요. 부러졌습니다. 부러졌어요. 이제 내려갈 준비를
하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저가를 깨야 돼. 예? 저가를 깨야 돼요. 그 다음에 이일봉 볼게요. 이일봉도 끝났나? 이일봉, 일봉은 월요일날 끝나는구나. 예. 근데 지금 얘는 종가는 내렸고, 예? 종가는 내렸고, 이제 월요일날 상승 없으면 고가도 내려요. 고가도 내리는데 아직 저가가 안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다 똑같아. 지금 이게 저가가 깨져야 돼. 지금 만들어진 저가가 깨져야 2일봉도 죽고, 그 다음에 3일봉도 죽고, 다 죽어요. 지금 저가를 지켜버리면 아직은 상승의 기회가 남아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다 봤죠? 네, 다 보여드렸습니다. 자, 뭐 안 본 봉 있나요? 이개월봉. 이개월봉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개월봉. 네. 그래서 이개월봉은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이 고가 못 넘으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391. 이 정도까지는 가는 거예요. 고가를 못 넘으면. 응? 지금 만들어진 고가 못 넘으면 이 정도까지는 일단 가는 거예요. 맥스가 여기입니다. 맥스가 여기. 예. 그러니까 지금 2개월봉 기준으로 보이는 숫자 3개 이거예요. 367, 391, 339. 3개의 숫자가 보여요. 이 3개 중에 하나는 찍을 거예요. 고가를 못 넘으면. 고가를 넘으면 상황이 바뀌는 거. 예, 이해되셨죠? 예, 셋 중에 하나는 찍을 거다. 3개월 봉은 어떻게 생겼냐? 아무것도 없어요. 위아래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아래 아무것도 없어요. 예. 6개월 봉이 아마 367의 하단선이 있을 거예요. 예, 여기. 그래서 만약에 하반기에 큰 싸움이 난다 그러면 여기지 않을까. 367 라인. 이 정도로 보입니다. 네. 월봉도 아무것도 없어요. 네. 월봉은 여기가 과열이고, 네. 여기가 볼벤이니까 여기도 조정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402까지 조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402, 391, 367, 339 이런 숫자들이 있어요. 자, 이주봉 공 바뀌면 여전히 그죠? 여전히 과열이에요. 이거 과열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건지가 관건이에요. 해결을 안 하고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진짜 이게 지금 계속 그런 상황이잖아요. 괴롭죠. 이렇게 움직이니까 뭐 분석 왜 하냐? 그죠? 의미도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시던데 진짜로 그렇잖아요. 뭐 마음대로 움직이는데 분석을 하면 뭐예요?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 때인 거죠. 자, 데드 났어요. 데드 30분 봉 데드 났습니다. 근데 안 깨. 이것도 악랄한 거예요. 이건 깨야 정상이잖아요. 깨야 정상이잖아. 데드 났는데 왜 이걸 굳이 무시해 가면서 안 깨냐는. 깨면 안 되니까. 깨면 무너지니까 그냥 틀어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차트가 뭐고 그냥 돈 가진 자가 왕인 거죠. 얼마나 자신감이 있으면 틀어막아요. 자, 이제 1시간 봉 볼 건데 1시간 봉이 지금 6개, 7개 써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까지잖아요. 그럼 얘가 지금 여기라고 여기 410 라인인데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라인이란 말이에요. 오늘 딱 저가죠 여기가. 오늘 딱 저가 부분이죠. 그러니까 얘가 내리면 어쨌든 이제 한 이 정도 404 라인까지는 열리는 거예요. 밑으로 얘가 내려가면 한 404 라인까지. 그러니까 지금 요 갭을 메꿀 수 있는 거지. 응? 이 갭을 메꿀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예요? 오늘 저가가 깨질 수 있느냐예요. 어제 저가 깨면 404 간다 그랬는데 실패했고 한 번 더 기회가 있는 거죠. 오늘 저가를 깰 수 있느냐. 이 부분만 잘 보세요. 나머지 봉은 아직 데드하고는 상관없죠. 데드 날라면 다들 벌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만약에 데드가 난다 그러면 지금 보이는 숫자가 여기까지 보이잖아요. 여기. 이 정도까지 보이는 거라고. 데드 380대 까지는 보이는 거예요. 데드를 낼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예요.
자, 일봉은 지금 데드나면 어디까지 갈 수 있냐? 요런 숫자들 보이죠? 요런 숫자들. 예? 근데 아직 이게 지금 데드날 위치는 아니잖아요. 예. 제가 봤을 때도 아직 데드날려면 멀었어. 예. 데드날려면 멀었습니다. 아직 데드가 안 보여. 자, 예. 볼 건 다 봤고요. 예. 볼 건 다 봤습니다. 옵션 만기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 생각, 제가 뭐 옵션 만기에 대해서 뚜렷하게 알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자 보겠습니다. 일단 네, 받고, 자 분기, 네, 분기 뭐 이거 뭐 계속 보여드렸지만 뭐 엄청 비싸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도 없고 뭐 없어요. 없어요. 지금 이 위치에서 매수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일단 거래량은 늘었습니다. 거래량은 늘었어요. 월봉도 늘고 주봉도 늘고 다 늘었습니다. 아직 종가가 안 내렸다. 이게 종가가 내리면 스타트. 고가나 종가가 내리면 스타트가 되는 거예요. 추세는 무너졌어요. 추세는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저가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가 관건이 됩니다. 저가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자, 선물도 거래량이 줄었나요? 네, 선물도 거래량이 줄었어요. 똑같습니다. 네, 똑같은 구조예요. 그래서 아직은 추세선도 살아있고 돈으로 찍어 눌러야 되는데, 네, 돈으로 눌러도 안 내려요. 신기한 건 분명히 이번 주는 돈으로 눌렀거든요. 돈으로 눌러도 안 돼.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다 과열이잖아요. 여기는 윗꼬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매수를 들어갈 수는 없다는 거지. 이미 시세가 다 났기 때문에. 자, 이게 지금 고가를 지킬 수 있느냐고 했을 때 아직 물음표라고. 예? 고가를 안 지키면 이제 추락하는 건데, 고가를 안 지킬 거라는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말일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뭐 곳보서는 아래 꼬리가 아예 없어요. 아래 꼬리 없잖아. 응? 아래 꼬리가 없다고요. 지금 또 틀어막고 있잖아. 이격도 다 해소가 됐어. 와. 자, 월봉 다음 달 거 볼까요? 어떻게 되어 있나 공간이? 예. 볼변에서 이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럼 1598원? 예. 이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감아 올릴 거라고 봐요. 감아 올릴 거라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 보여드렸고. 자, 이제 자금 보여드릴게요. 자금. 오늘 뭐 저기 키움 데이터 보니까 뭐 오류 잔뜩 났던데, 예. 이건 이제 키움 걸로 못 보여드릴 것 같아요. 오늘 데이터는 오류가 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 누적으로 봤더니 엉망이에요, 엉망. 개선됐나? 오늘 뭐 2조 원 팔았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엉망입니다. 이건 오늘은 못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는. 자, 보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외국인이 날짜별로, 네? 날짜별로 거래한 내역을 한번 쭉 살펴보세요. 지금 외국인은 계속 매도하고 있어요. 외국인은 계속 매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증시가 계속 올라갈 거라고 굉장히 고민하고 있잖아요. 저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돈은 반대로 계속 집행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우려와 다르게 자금은 계속 반대로 일단 집행이 되고 있어서 어쨌든 지켜봐야 되는 거죠. 자, 6월 13일부터 6월 13일부터 자금을 보면, 자, 6월 13일에 개인이 5468을 샀어요. 5468을 사고, 6월 14일에 16일에
그 다음에 안 샀어. 6월 17일에 4127을 샀고 6월 18일에 3795를 팔았죠. 자, 그 다음에 6월 19일에 4829를 샀고 6월 20일에 5560을 샀어요. 6월 23일에 15227 샀고 6월 20일 5882 6월 20일에 잠깐만요. 뭔가 잘못했어. 자, 6월 19일에 48이고 6월 20일에 5882 6월 23일에 1527 6월 24일에 5779 6월 25일에 9881 6월 26일에 10489 6월 27일에 4994 잘 보세요. 네. 요날 매수한 거 아직도 갖고 있는 거고 요날 매수한 건 요날 매도했어요. 없어졌어. 그죠? 네. 이날 매수한 거 이날 매도했어요. 없어졌어요. 그죠? 네? 없어졌다고. 이거 개인 거래예요. 근데 여기는 1조가 남았어요. 1조. 그죠? 여기 1조. 여기 1조. 그죠? 여기 5천억. 여기도 5천억. 그럼 얼마요? 1조, 2조, 3조, 4조죠. 네. 그럼 지금 개인이 얼마 샀어요? 4조 샀어요. 4조를 샀습니다. 4조. 4조를 샀어요. 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지금 최근에 계속 외국인은 빠져나가고 있어요. 개인은 계속 들어오고 있고. 자, 오늘 개인이 4993, 여기는 8918. 예, 오늘 외국인 나갔다고. 예? 오늘 외국인 나갔습니다. 선물은 들어왔고, 예, 선물이 나갔어요. 자, 개인은 4조 샀습니다. 4조. 지금 얼마 남았을까? 예? 누적으로 얼마나 남았을까요? 어제까지 1.2조였나? 남은 돈이? 아니다. 얼마 남았었지? 굉장히 적게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통계를 볼 수가 없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개인은 예, 만기일 이후로 굉장히 매수세가 좋아요. 예, 매수세가 좋습니다. 4조 샀어. 4조. 응? 4조 원을 샀다고 대략. 자, 외국인이 어제까지 얼마 남았었냐면 3.5조 남았었어요. 또 오늘 8,900억이잖아요. 9천억을 빼면 2.6조 원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이제 잔량이 2.6조예요. 선물은 오늘 1,000억 샀죠? 그러면 2.4조에서 0.1을 빼야죠. 1,000억이니까. 그럼 2.3조 남았어요. 아니다. 2조 2천억이죠. 2조 2천억이니까 2.1조 남은 거예요. 선물은 2.1조가 남았고 현물은 2.6조가 남았어요. 지금 굉장히 많이 우려하고 있잖아요. 증시가 너무 많이 올라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정작 돈은 계속 상방에 부적합하게 가고 있어요. 상방에 부적합하게 가고 있다. 근데 안 빠져. 그러니까 돈은 움직이고 있는데 지수는 안 움직이니까 돈을 보고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이 안 가.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믿기지가 않아. 그게 문제죠. 돈대로 안 움직이니까 시장이 돈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더더욱 수치가 바뀌었네요. 1827억 매수했습니다. 1827억 매수해서 2조 원 남았어요. 2조 원. 그러면 이제 선물 매도는 2조. 이게 0점이니까 이제 2조 남았어요. 2조. 네. 현물은 플러스 2.6조가 남았고 선물은 마이너스 2조예요. 그럼 요걸 합산해서 보면 6천억 남은 거야. 네? 6천억이 남아있다고요. 와, 이게 황당한 거죠, 지금. 예? 이게 지금 황당한 거라고요. 예. 개인이 만기 이후에 매수세가 좋아. 그래서 4조 원을 사고 있는데, 외국인은 현물 2.6조 남았고, 예. 선물은 마이너스 2조라서 6천억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6천억으로 지금 얼마나 올린 거예요? 50% 올린 거예요, 50%. 예. 그래서, 이게 참, 예.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예. 말 그대로 골 때리는 상황인 거죠. 지금이 골 때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설명하기가 너무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다 사라져가. 돈은 다 사라져가는데 차트는 그대로 살아있어요. 네? 돈은 사라져가고 있는 게 보인다고. 네? 돈은 사라져가는 게 보이는데 차트는 전혀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외국인이 1조 8천억 팔았어요. 3일 동안에. 네? 3일 동안에 1조 8천억을 팔았다고.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했을 때 3일 동안에 3조 샀어요. 3일 동안에 3조 샀는데 지금 거의 3일 동안에 2조 판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빠져나갔다고 생각하신 것보다 굉장히 많이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6월 2일부터 이제 돈이 쭉 들어왔잖아요. 쭉 들어와서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어요. 돈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알기로 거의 4조 원대까지 들어왔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2.6조까지 떨어진 거니까 예,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예? 2.6조 이게 이제 현물이고 그다음에 선물은 마이너스 2조 요렇게. 그래서 합치면 0.6조가 이제 매수인 거죠. 개인은 만기 이후에 4조를 매수하고 있어요. 4조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다 털었다라고 봐야 되지 않나요? 응? 계산해 볼게요. 지금 엉망이니까 엑셀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보면 뭐 언제 무너져도 상관없을 만큼 굉장히 상승세가 부실해진 것만은 사실인데 차트를 보면 꿈쩍도 안 해요. 꿈쩍도 안 해.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속임수가 있나 계속 의심스럽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꿈쩍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게 뭐 생각한 걸로 아무리 봐도 뭐 통하진 않는데. 세력이 빨리 빠져나가야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지금처럼 계속 붙어가지고 핸들링 하고 있으면 아마 다 말려 죽을 것 같아요. 자, 개인은 3,224억 플러스고요. 외국인은 2조 6천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개인이 4조 매수해서 3,224억 플러스 됐어. 와, 그러니까 에? 지금 황당한 거죠? 6월달에 양봉이 이렇게 큰데 개인 매수해요.
외국인은 2조 6천억. 자, 이제 나머지 내용까지도 다 이야기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보세요. 6월에 지금 360에서 412까지 대략 50포인트 올랐어요. 네, 50포인트 올랐다고. 근데 여기에 들어간 돈이 2.6조예요. 개인은 없어. 외국인만 2.6조가 들어갔습니다. 그 얘기는 이 돈을 매도하면 360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매도하면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랑 무관하게, 미국 증시의 흐름과 무관하게 어쨌든 지금 외국인은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미국 증시가 좋아. 그럼 우리 증시도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면 외국인이 들어와야지. 근데 외국인은 나가잖아요. 외국인은 계속 빠져나가고, 미국 증시 좋으니까 이제 국내 개인들만 미친 듯이 달라붙는 거죠. 자, 360까지 갈 수 있는 기본적인 힘은 2.6조가 청산이 되면 가능한 거예요. 그래도 오늘 8,900억이 빠져나갔으니까 뭐 엄청 고맙죠. 저는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이 계속 매수했으면 더 스트레스 받았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게 이 기본적인 문제가 뭐 옵션 거기서 온 거잖아요. 근데 계속 이제 고민을 해보고 있어요. 도대체 이거를 저들이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좀 주세요. 저는 정확한 데이터를 찾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들을 수 있는 의견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동일한 말을 하고 있지만 매수자와 매도자가 있어요. 얘가 385야 콜. 그럼 얘가 지금 한 27 정도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27이야. 그럼 호가창이 몇 개나 있을 것 같아요? 호가당 하나, 두 개. 호가당 하나, 두 개라고. 근데 이게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한 1만 개라고 해보세요. 1만 개. 언제 팔아요? 1만 개를 언제 파냐고. 호가창이 하나씩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정리 못 한다고요. 저는 개인 매수? 개인 매수요? 개인 매수. 아니, 개인 매수다. 옵션 매수자가 옵션을 청산할 수 있는 방법은 장중엔 없다고 봐요. 장중엔 없다고. 자기 물량을 못 던져. 그러면 이걸 정리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만기까지 가지고 가. 그 다음에 얘도 블록딜로 던져. 세 번째, 해지. 매수는 세 가지 방법으로 가능한 거죠. 만기까지 끌고 가서 이걸 결제를 받아. 그러면 돈을 다 받겠죠. 두 번째, 이 매도자랑 딜을 하는 거지. 대량으로. 세 번째는 다른 방법으로 수익을 내는 거예요. 이걸 어떤 분이 얘기했을 때 선물 매도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선물 매도로 대체하는 거예요. 선물 매도로 대체하는 거지. 옵션 매수를 선물 매도로 대체하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가도 문제없고 내려가도 문제없죠. 올라가도 문제없고 내려가도 문제없어요. 왜냐면 콜 매수 더하기 선물 매도니까 이게 올라가면 콜 매수 수익이 나고 선물 매도 손실이 나면서 묶이는 거죠. 묶인다고. 위로 올라가면서 선물 매도를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콜 매수 수익은 증가하는데
선물 매도 손실이 같이 증가하면서 묶여요. 근데 밑으로 빠지잖아요? 그러면 선물 매도 수익이 증가하면서 콜 매수 수익도 감소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묶이는 거지. 이게 연동된다고. 한쪽은 손실이 증가하고 한쪽은 수익이 증가하고, 반대로 떨어져도 한쪽은 손실이 증가하고 반대쪽은 수익이 증가하면서 일정 부분 커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지금 2조 매도한 거랑 여기랑 묶여서 연동돼서 움직이도록 일단은 해놨다고 보는 거예요. 요게 지금 했지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블럭딜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정보를 주시고요. 만기 결제,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만기 결제를 하려면 매도자도 만기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왜냐? 얘도 대량으로 들고 있잖아. 얘도 대량으로 들고 있지만 얘도 1만 개를 들고 있다면 얘도 정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 장중에 안 내놓잖아. 네? 매도자가 장중에 내놓은 물량이 있어요? 그게 안 보이는 것 같아. 네? 지금 뭐 콜옵션 18억 매수, 풋옵션 21억 매도면 이 물량이 대량으로 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385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요? 응? 얘는 어떻게 하냐고. 얘는 만기 결제를 받지만 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블록딜을 하든지 아니면 장중에 뱉어내든지. 근데 장중 거래가 안 보여요. 그러면 얘는 할 수 있는 게 블록딜을 하든지 해지도 안 돼. 예? 지금 위치에서는 해지도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건 뭐 방법이 없어 보여요. 지금 이 매도자 입장에서는 방법이 안 보인다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세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매도자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 얘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이거 해지 매도 시켜놓고 얘가 증시를 내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선물 매도로 수익을 보고 콜 매수로 포기하는 거지. 그러면 얘는 콜 매도로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그러니까 얘는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대량 손실을 봐야 돼요. 자, 지금 외국인이 상방으로 갈 생각이 정말로 뚜렷했다면 선물 매도를 안 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현물 매도도 안 했을 것 같아. 이걸 매도할 필요가 뭐 있어요? 계속 끌고 가면 되지. 근데 지금 현물도 매도하고 선물도 매도하고, 이 돈이 꽤 돼요. 선물 매도 2조에 현물도 지금 매도한 게 한 2조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최근에 6월 13일 이후에 외국인이 지금 현물을 얼마나 정리했는지 보면 (1조 6천억) 정리했어요. 1조 6천억. 그러면 3조 6천억이잖아요. 총 3.6조를 정리했다고, 선물까지. 그럼 이게 금액이 작지 않잖아요. 개인은 4조 사고, 외국인은 선물, 현물 합쳐서 1.6조를 정리한 거니까 적은 금액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2.6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것마저 정리하면 저는 이제 상방은 거의 에너지가 고갈되는 상황이 온다고 생각해요. 고갈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외국인이 2.6조의 현물마저 다 던지면 이제 고갈된다는 거죠. 4월 9일 이후로 얼마 있었죠? 3.1조 있었나? 3.1조였고, 그죠? 1월부터는 11.5조였나? 그 다음에 4월부터는 5조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1조가 더 매도된 거잖아요. 그럼 얘는 이제 6조 매도가 된 거고, 얘는 이제 12.5조 가까이 매도가 된 거고, 그죠? 1조라고 따졌을 때 대충 얘는 지금 얼마 된 거예요? 2.3조? 2.2조 정도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매수 금액이 전체적으로 다운되거나 매도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6월 달에 들어온 이 단기 자금, 이게 지금 7월 달이 됐을 때 장기 자금으로 전환이 될 건지, 아니면 이제 6월 달에 해먹고 만기까지만 치고 빠질 건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이 금액이 시장을 주도할 만큼의 돈의 규모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거죠. 2.6조면 뭐 엄청나다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다만 지금 콜을 결제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갈 건지, 만기 결제로 가겠다 그러면 뭐 난리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지금 해지해 놓은 걸로 퉁치겠다 그러면 이제 무너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왜냐면 무너져도 현물 벌써 3일간 매도한 것만 1.8조를 매도했고 선물은 2조를 해놨으니까 이것만 합쳐도 거의 4조 원 가까이 되는 거니까 작은 돈은 아니라고요. 4조 원을 매도했다라는 것 자체는 작은 돈이 빠져나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도 있다라는 거는 생각을 해두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조건 상방이고 뭐 하방은 죽었고 막 이런 생각만 빠져 있고 뭐 3,300을 갈 거고 지금 이런 생각만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우울하고 괴롭고 방법이 없고 뭐 그런 생각만 드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개인들은 신나게 매수하고 있는 거죠. 왜? 상황이 이러니까 이게 좋은 그림만 다 그려지는 거잖아요. 지금 1월부터 6월까지 12. 얼마지? 11.5조에서 0.9니까 12.4조 매도. 그죠? 4에서 6까지는 5조였으니까 5.9조 매도. 6월은 2.6조 매수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 아무리 봐도 설명이 안 되잖아요. 10.4조를 매도했는데 장대 양봉이고 5.9조를 매도했는데 장대 양봉이란 말이에요. 이런 봉이 과거에는 거의 없잖아요. 코로나 때 빼고는 이런 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돈의 방향을 주목해서 보세요. 이 돈이 빠져나가면 저는 360대까지 열린다고 봐요. 360대까지 열린다. 자,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449, 그죠? 404, 그 다음에 385, 그 다음에 360, 그 다음에 322, 그 다음에 303, 요렇게 연결고리라고 생각해요. 지금 단계에서. 자, 7, 8, 9, 10, 11, 12 요렇게 있잖아요. 요렇게 한 묶음, 요렇게 한 묶음, 요렇게 한 묶음이에요. 그 다음에 요렇게 한 묶음, 요렇게 한 묶음입니다. 요게 3분기, 요게 4분기예요. 자, 7, 8월의 저가를 9월에 깨면 하방으로 열리는 거예요. 7, 8월의 저가를 9월에 깨면 하방으로 열립니다. 7, 8, 9의 저가를 10, 11, 12에 깨면 여길 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의 저가가 7, 8, 9의 저가를 깨면 여길 가는 겁니다. 303. 여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치가 303일 때 보시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겠죠. 10월달 지나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가 1차. 그 다음에 자 449에서 여기 빼면 45. 여기에서 여기 360까지가 45예요. 그러니까 404에 오면 중립입니다. 중립이에요. 상방과 하방에 대해서 중립이라고.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고 중립으로 본다고요. 지금 410이잖아요. 아직은 상방이에요. 이쪽에 가깝다고. 그러니까 449를 갈 수 있는 여지는 열려 있는 거예요. 툭 까놓고. 449를 가면 303을 갈 확률이 엄청 떨어지겠죠. 거의 150호가 되는 거니까 엄청 떨어질 거예요. 근데 404에 도달하면 404 이거 갭이잖아요. 404에 도달하면 360 갈 확률과 449 갈 확률은 비슷해져요. 385 갈 확률은 엄청 높아지겠죠. 왜? 여기는 기껏 해봐야 20호야. 여기는 45%인데. 그러니까 404까지 내려오면 확률상 385까지는 가능해 보여요. 385. 만약에 이제 385까지 왔어요.
385까지 오면 360과 449를 따졌을 때 여기는 25%고 여기는 64%예요. 그러면 여기가 확률이 높겠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일단 404를 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오늘 못 갔어.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상방에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한다라고 얘기해도 뭐 할 얘기 없는 거예요. 할 얘기 없다. 자, 이제 404에 만약에 다음 주에 도달하는 상황이 발생해. 그래서 385 쪽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면 이제 기대치를 조금씩 높여 가셔도 돼요. 조금씩 높여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404가 오면 아직도 불안한 거지. 449로 다시 갈 수도 있고 360으로도 갈 수 있어. 근데 이게 404에서 385 쪽으로 이제 기울기 시작하면 449를 갈 확률보다 360으로 갈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360에 도달했다? 그러면 이제 이 수치와 이 수치를 고민하시면 돼요. 왜? 여기가 무너지면 타겟은 여기거나 여기예요. 그래서 360으로 돌아올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고요. 여기로 돌아올 때 필요한 돈이 2.6조인 거예요. 왜? 6월 달에 외국인이 매수한 돈이 2.6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404 못 갔어요. 그러니까 아직 상방이에요. 아직 상방이라고. 네. 근데 결국에는 지금 만들어진 고가 있죠? 지금 만들어진 고가가 322.01이에요. 네. 여기를 못 넘으면 여길 못 가겠죠. 네? 여기를 못 넘으면 여길 못 간다고. 그러니까 고가를 낮추면 매도할 수 있다라는 게 그 얘기예요. 고가를 낮추면 매도할 수 있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돈은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솔직히. 네? 돈은 굉장히 만족스럽다고.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5거래일 주봉 하나 둘 셋 넷 다 지난 5거래일 동안에 지난 5거래일 동안에 이 주봉에 들어간 돈이 개인은 3.4조고 외국인은 1.8조 매도입니다. 1.9조 정도 매도했어요. 이 주봉에 지금 양봉으로 만들어진 이 주봉에 외국인은 1.9조를 때려박았고 개인은 3.4조를 매수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 주봉은 굉장히 좋은 봉이죠. 네? 굉장히 좋은 봉이라고. 왜? 개인한테 물리라고 왕창 준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 판단만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이번 주 고가를 지키려는 의지는 있어 보여요. 돈으로 봤을 때는 지키려는 의지가 있고, 만약에 이걸 지켜준다면 322.01, 422.01인가요? 이 수치를 지켜주는 상황이 온다면 이제 아래쪽으로 갈 거잖아요. 근데 아래쪽으로 갈 수 있는 수치가 딱 385란 말이에요. 지금 보이는 수치가 385예요. 그러면 이제 385까지 가면 저는 그때부터는 한번 하방에 대한 기대치를 키워볼 만한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정도 설명을 드리면 되겠죠. 네, 댓글에 저보고 야비하다고 쓰신 분이 있어요. 야비하다. 왜 고포스 얘기를 안 하냐. 고포스 얘기는 필요가 없어요. 얘가 모든 답을 다 줘. 코스피 200 지수로 이 답만 딱 보시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449를 안 가. 그럼 뭐라 그랬어요? 320까지는 다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그랬죠. 그러면 320이 갔을 때 고포스를 정리하시면 되겠죠. 1번. 2번. 자, 404까지 왔어. 아,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어떻게 해요? 위로도 갈 수 있고 아래로도 갈 수 있는 중립적인 위치까지 왔구나. 고민하셔야죠. 네? 고민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404에서. 어떻게 할까? 근데 고민은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행동할 수 있는 자리는 사실 385부터라고 생각해요. 385 갔을 때 내가 강력하게 홀딩을 할 거냐? 아니면 포기를 할 거냐? 그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죠. 385가 1차예요. 근데 여기서 버텼어. 그래서 360을 갔어. 그럼 포기하면 안 되죠. 네? 360까지 내려가면 포기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포기하면 안 되는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그냥 버텨야 돼. 악으로 깡으로 버텨서 320까지 다시 가야죠. 360까지 간다는 거는요, 6월 달에 매수했던 세력이 다 빠져나갔다는 얘기예요. 2.6조를 싹 다 정리하고 튀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밑에는 매수 세력이 없잖아요. 애초부터 매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는 정보는 다 드리고 있어요. 솔직하게. 제가 아는 걸 종합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얘기해요. 근데 제가 하는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뭐냐면 저는 과열 상태에서는 그 어떤 판단도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그래요. 지금까지 과거의 대부분의 흐름은 과열은 대부분 돌려줬다는 거죠. 과열이 오고 나면 주가를 빼고 침체가 오고 나면 주가를 올려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해 왔기 때문에 이게 과열해서 잘못 매수했다가 아래로 빼버리면 그냥 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고객분들을 위해서 시청자들을 위해서 좋은 의도를 가지고 매수로 갈아타세요 했는데 이번 주처럼 저렇게 개인이 매수하면서 음봉으로 내려 꽂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개파락해. 그러면 욕 안 하겠어요? 똑같이 욕합니다. 해지 전략을 줬는데 주가가 거꾸로 가. 그러면 이래 욕먹거나 저래 욕먹거나 욕먹는 건 매한가지예요. 욕을 먹을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제가 판단해야 될 건 뭐냐면요. 최선의 위치까지 기다린다. 최선. 최악의 상황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최선의 위치를 찾는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최선의 위치까지 돌아가는 그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견디시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하지만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밖에는 못해요. 이렇게밖에는 못한다고. 진짜 재수가 없어가지고 다음 주에 15포인트 개파락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갭으로 15포인트가 훅 내려. 그러면 400 밑에서 시작할 거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이 딱 발생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라고. 그러면 그때 고버스를 들고 있으라고 했던 게 잘못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라고. 그런 상황이 오면 들고 있으라고 했던 게 맞는 거구나 라고 생각이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증시가 계속 오르니까 욕하는 거예요. 증시가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욕하는 거라고.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바뀔지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른다니까. 모르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알면은 움직이지. 알면은 움직이지 않겠어요? 근데 모른다고. 모르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과열은 대부분 해소하는 과정을 거쳐왔으니까 그래요. 4월 9일에요. 4월 9일에 그 다음날 6% 올랐나? 6.75% 올랐습니다. 하루 만에 6.75% 올랐어요. 근데 4월 9일에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하방 정리하고 싶은 사람 정리하라 그랬어요. 303 됐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과하거든. 과하니까.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과해. 위쪽으로 과하다고요? 아래쪽으로 과한 게 아니라. 지금 상승세가 어마무시하고 그런데 실제로는 돈이 들어간 게 없어요. 돈이 들어가 있는 게 없다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돈이 굉장히 작은 돈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303 찍을 때 외국인이 8조 매도했습니다. 8조. 8조를 매도했다고. 근데 8조를 매도한 걸 하루에 6.75%를 들어요. 지금 2조 6천억 들고 있다고. 이걸 한번 누를 때, 못 누른다고 생각하세요? 얼마든지 이슈가 생기면 한 번에 누를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슈가 언제인지는 저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 개인은 계속 돌아요. 3,300 가고 3,500 가고 4,000 간다라고 바람이 불고 있어서 이 위치에 대한 감이 없는 거죠. 정고점은 반드시 넘을 거고, 그런 생각이 팽배하기 때문에 주식을 매수하는데 정말로 거리낌이 없습니다. 자, 이게 지금 제가 등록해 놓은 이게 관심 종목이에요. 관심 종목인데
보시면, 예, 보세요. 삼성전자 빼고 싹 다 팔아요. 여기 한화에어로랑 두산에너빌리티 이거 사이 빼고, 예, 기본적으로 예, 기존에 있던 이 종목들은 싹 다 팔아요. 그러니까 오늘 주식을 매수해가지고 재미 본 사람이 있었겠냐고. 어제 주식을 매수해가지고 재미 본 사람이 있었겠냐고. 응? 고버스를 팔고 현물로 갈아타가지고 재미 볼 확률이 얼마나 낮냐는 거예요. 개인이 지금 4조 원 가까이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주식을 추천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주식을 추천할 방법은 없어요. 예? 앞으로도 주식을 추천할 수가 없다고. 왜? 지금이 너무 높아요. 여기서 주식을 추천하려면 한 380대까지 빠져야 돼. 최소한 380대까지 빠져야 이게 지금 아래 꼬리가 쭉 생기면서 감아 올릴 수 있는 뭔가 여건이 되는데, 예. 그전에는 매수 이야기를 꺼내라고 해도 꺼낼 수도 없고요. 만약에 385까지 내려갔다면 주봉이 망가져요. 주봉이 망가지면 저는 3주는 빠진다고 봐요. 3주는 빠진다고 봐요. 여기서 하락이 오면 3주 정도는 빠진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오를지 말지 다시 판단하는 시간이 올 거고, 그때 못 오르면 10주 가까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3주 뺐는데 반등이 오기 힘든 구조가 됐다 그러면 10주까지 연장되는 거죠. 그래서 하락이 한 번 오면 3주 뒤에 반등하느냐 아니면 10주를 계속 빼느냐 그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매수로 갈아탈 분은 이제 3주 조정하고 나서 반등할 때 그 조짐이 보이면 그때 가서 매수로 달려들 수는 있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뭐 필요에 따라 고퍼스를 정리할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렇다고 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권할 수가 없어요. 매수도 권할 수 없고 고퍼스를 매도하는 것도 권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예, 저는 이제 드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매수를 했어도 안 돼. 주식을 사서도 안 돼. 예? 지금 주식을 살 자리가 아닌 거죠. 밑에서 매수한 사람 대박 났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주식을 살 수 있는 구조도 아니라는 거예요. 증시는 쭉쭉쭉쭉쭉 올라왔는데 올라오는 기간 동안에 외국인은 매수한 게 하나도 없고 개인은 거기서 4조 원을 매수해놨단 말이에요. 네. 그걸 보고도 증시가 올라가니까 지금은 상방이 맞다라고 주장하고 달려든다? 그럼 개인은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정보 제공자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